자, 이어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답은 4번인데요. 외력이 제거되는 동시에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성질. 이게 이제 탄성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자, 나머지 뭐 변형률을 표시하는 거 그냥 변형률이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 뭐 그냥 외력이겠죠. 물체의 영구 변형을 일어나게 하는 성질. 이거는 이제 소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고 이 4번은 탄성이었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자, 한번 봅시다. 두 평면 응력 상태의 합에서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 응력의 합성인데요. 이 합성은 이 문제 딱 하나 나왔어요. 다른 거는 이제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어떻게 푼다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일단은 두 개예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입니다. 왼쪽 거는 지금 한쪽으로만 2시그마가 걸린다고 응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로 3시그마 이거는 이제 압축이네요. 왼쪽 건 인장이고 근데 이제 똑같은 게 아니고 4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만 이렇게 딱 본다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단축 응력, 1축 응력이거든요. 그래서 단면의 최대 전달 능력은 타우 xy 2분의 시그마 사인 2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모어 원에서 이거 당연히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게 2분의 r이니까 이제 여기서 나와서 최대 전달 능력을 계산해 봤을 때 2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요 세타 요거 혹시 모르시면은 그냥 패스하세요. 모어 원을 모르시면은 이거 이제 풀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어 원을 그렸을 때 2분의 시그마 사인 2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2 시그마 세타가 나오니까 여기 2 시그마를 넣으면은 그냥 시그마 제로 사인 2세타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3 시그마가 걸리니까 2분의 3 시그마 제로 사인 2세타 근데 세타가 아니고 세타 다시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세타는 이 중심축 x축을 기준으로 하고 세타 다시는 x 다시축 그러니까 요 x 다시라고 하죠. 45도 이렇게 회전한 요 세타 다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타를 세타 플러스 45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이걸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요거의 이제 합성 평면 능력의 합에서 최대 전달 능력을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타우 토탈은 타우 플러스 타우 2인데 요거 지금 보면은 위에 뒤에 2세타 2세타 동일하죠. 그러면은 사인 삼각함수의 합성에 의해서 2분의 시그마 루트 13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됩니다. 알파는 위상차죠. 그래서 이 타우 토탈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은 이 2분의 루트 13 시그마 제로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 합성은 이 문제 딱 하나만 나오니까 이걸 외우시던지 아니면 그냥 답을 외우시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맨 첫 줄, 이 최대 전달 능력도 잘 모르시면은 그냥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다, 암기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입니다. 자, 정사각형 단면에서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구피묵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피묵력에 대한 문제네요. 구피묵력은 시그마 b는 z분의 m이고 정사각형의 단면 계수는 6분의 a 3승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2장 단면의 성질 요거 잘 보고 오세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10의 6승 6분의 a 3승 구해서 솔브 풀어보시면은 0.0928m 지금 센티미터로 물어봤으니까 띡띡해서 9.28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이 진짜 개판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력학이에요. 정력학. 재료역학인데 이렇게 P로 해서 움직이는 즉 동력학이 이제 합성이 됐단 말이죠. 정력학과 동력학이 합성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
제가 봤을 때 진짜 못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이제 풀이 방법은 이래요. 먼저 이 시그마 F, 시그마 M 해서 이 보의 힘의 해석을 먼저 하신 다음에 물체의 마찰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이거보다 크냐 작냐 요거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되게 안 좋은 문제예요. 이건 알고 계세요. 먼저 정력학, 재력학적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 빼고 그냥 이 보를 보면은 자, 이걸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밑으로. 그러면은 위쪽으로 이게 힘이 발력이 생길 겁니다. 이걸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힌지가 있어가지고 뭐가 없겠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발력 RA가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재료역학을 이제 좀 자세히 해야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까지 실제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힘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 보만 봤을 때요. 요거만 봤을 때. 그래서 시그마 F는 RA 플러스 F 마이너스 10이 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미지수가 지금 두 개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시그마 M. 요 A점이라고 할게요. 요 A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을 계산했을 때 제로가 됩니다. 왜냐면은 재력학, 정력학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F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10 곱하기 F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거 길이 30 곱하기 10 요거는 마이너스겠죠? 방향이. 그래서 두 개가 0이 되니까 이 F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식에서는 못 구했지만은 두 번째 식에서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F가 요 위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작용하는 힘이니까 발력에 의해서 요 A가 이렇게 똑같이 F로 발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면에 마찰 계수가 뮤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뮤 F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뮤 F랑 P를 대비했을 때 P가 이 뮤 F보다 더 크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블록 A가. 그래서 요거대로 해보시면은 12N에서 답은 4번인데요. 다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답을 외우세요. 10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10이다. 요걸 외우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단순 지지부에서 발력 RA를 묻고 있습니다. 그냥 보의 해석 문제겠죠? 보의 해석을 하실 때는 가장 처음에 시그마 F와 시그마 모멘트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하시면 되세요. 먼저 힘을 계산을 해보면은 힘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래서 식의 평형 방정식에서 RA 플러스 RB는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 방정식을 했는데 지금 RA를 구해야 되니까 그냥 조금 센스가 있으시면은 이 B점에서 모멘트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10 곱하기 RA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은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10 곱하기 10kN 요거는 부호가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자체로 또 플러스니까 플러스 4kN 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요게 10.4kN RA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요게 이제 10.4니까 요거는 이제 몇이 될까요? 0.4 제가 보니까 이 방향이 다르네요. 요렇게 RB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위로 이렇게 주어졌지만은 실제는 이제 RB가 0.4 요 위쪽 방향으로 주어져야겠죠. 그래야 이 10이랑 0.4 더해서 이 RA 10.4가 나오니까요. 자, 요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양단 고정부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모멘트가 이제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의 처짐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이상한 거는 일단은 부정정보예요. 양단 고정보니까. 일단은 양단 고정보라서 이게 부정정보는 맞는데 보통 이 집중하중이 이제 작용했다 그럴 때 이 중앙점에서의
처짐량을 묻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은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물어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 부정정보는 일단 암기랑 중첩법이야. 근데 중첩법으로 하려니까 지금 힘이 하나밖에 없죠. 그 모멘트 구하라는 거 보니까 SFD랑 BMD 그려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풀지 마세요. 패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 멍청이에요. 자, 먼저 부정정보는 암기 또는 중첩법인데 중첩법이 안 되니까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를 했는데 내가 이 문제 자체를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의 처짐량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모르고 있으면 그냥 틀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풀었을 때는 어떻게 푼 거냐면은 이 SFD, BMD를 그리지 않고 그냥 요 EIV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멘트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겁니다. 쭉 적분을 하고 그리고 이 양당 고정 보니까 대칭 x가 제로일 때 이때의 처짐이 제로고 그리고 x가 제로일 때 또 각도 세타가 제로다. 처짐이 제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C1과 C2가 제로라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정중앙이라고 했을 때 여기 4분의 L과 4분의 3L 지점이 됩니다. 요 지점을 그냥 하나 넣은 겁니다. 4분의 L을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384 2i분의 PL 3승이 나오더라 해가지고 답이 1번인 겁니다. 자, 풀이 방법 정리하겠습니다. 암기하셨으면은 그냥 1번 찍고요. 모르셨으면은 그냥 틀리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바로 패스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일단 허용 구피 목록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단면에 지름을 묻고 있단 말이죠. 뭐 그냥 최대 모멘트나 뭐 SFD 뭐 이런 게 아니고 단면에 지름을 묻고 있어. 근데 허용 구피 목록이지. 그러면은 시그마 B는 Z분의 M인데 Z 안에서 단면에 지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SFD, BMD를 그려라.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먼저 패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석은 보의 해석과 그 다음에 SFD, BMD 그리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보의 해석을 했을 때 힘이 지금 RA가 없네. 지금 RA, 그 다음에 RB 이렇게 있겠죠. 그럼 힘이 총 3개입니다. 요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으로 바꿔야 되니까 25N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총 3개 해서 RA 플러스 RB는 25다. 요 공식 하나가 나오게 되고 모멘트 A점에서 모멘트 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를 풀면 되겠죠. 여기가 25니까 0.25 곱하기 25 요 방향은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요 끝에 이렇게 되는 거 길이는 100cm니까 1m 곱하기 RB 해가지고 요 두 가지 공식이 이제 0이 된다 해서 RB가 나오게 되고 RA가 나오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SFD, BMD를 실제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 모멘트를 구해야 되니까 이 X 여기가 이렇게 채서 0이 딱 되는 이 점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니까 이 X를 이제 비례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해서 하든지 해서 X를 0.375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요 면적을 계산해 보시면은 이 MX가 3.52 뉴턴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MX를 구했죠? 그러면은 이 허용 부피 능력 시그마 B는 Z분의 M에서 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갖다가 D를 풀면은 0.00448m, 4.5mm 해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려우니까 시험장에서는 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패스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100번까지 풀고 나서 다른 문제 전부 다 풀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남는다. 요럴 때 이제 좀 풀어볼 만한 거지. 처음부터 이런 문제 빨리 풀려고 이제 덤비다가는 진짜 피보입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요 문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웹8보에
자유단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최대 처집량. 자, 웹8부의 처집량, 요거 이제 두 개 암기해야겠죠? 세타는 2i분의 PL제곱, 델타는 3i분의 PL 3승. 여기서는 처집량을 물어봤으니까 3i분의 PL 3승,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1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원통역 압력 용기 이렇게 딱 그냥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2T분의 PD, 4T분의 PD, 원주 방향, 축 방향 이 두 가지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축 방향 응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시그마2는 4T분의 PD 해서 75MPa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20번입니다. 이 문제 보니까 장주 문제네요. 장주 문제는 요 PCR 크리티컬 요거 구하는 문제랑 세 장비 람다 구하는 두 문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세 장비를 물어봤으니까 R 분의 LK.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양단 힌지로 되어 있다고 회전단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LK가 그냥 L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 그래서 그대로 이제 회전 반경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은 69.28이 됩니다. 자, 여기 요거 주의하시라 그랬죠? 요 회전 반경 구할 때 I 민이 나옵니다. 이게 12분의 BH 3승과 12분의 HB의 3승. 요거 중에 어떤 게 더 최소값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기둥은 보통 이게 BH가 아니고 H, 이게 B일 때 최소값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이걸로 계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거꾸로다. B가 세로고 H가 가로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풀어보시면은 69.28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력학 마쳤고요. 이제 21번 연력학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